그렇죠.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요법 다산의 공유법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아침에도 어저께도 도대체 누웠는데 3시간 돼도 잠이 안 오고 하더니 아침에도 이래저래 좀 일찍 깼는데 저희 텍스트 책 안에 없죠. 파트가 없는 파트예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또 왜냐 6개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책에는. 근데 이제 10번의 수업을 진행도 해야 되고 거기 제가 이제 물론 이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했으니까 다산의 공부법을 뽑아놓긴 했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또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침까지도 카드를 또 바꿨어요. 다시 고치고. 왜? 보통 보면 이 공부법에는 다산이 쓴 글들 속에 있어요. 주로. 그래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그 글을 여기다 보이고 올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 복사로해서 또 나눠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 작업을 아침까지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제가 예전에 다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쭉 전체적인 것을 이제 살펴봤을 적에 야 다산이 뭐 아학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이런 책도 만들고 애들을 위한 책 온갖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알고 있었던 다산은 거기에서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조금 줄여볼까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가 제 거, 우리 서서희님, 또 김문희 씨 블로그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그전 것들을 다 올려놓으니까 확인하고 다시 복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에 2개만 끌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비몽도에 이제 쓰다 한 분이 나오죠.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울고 있네요. 약간 좀 맞았나봐요. 이거 뭐죠? 우리가 문방사우. 문방사우라 그러죠. 선비들의 친구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죠? 종이. 종이굿, 버르머, 문방사우죠. 자, 여기 이제 제가 다산의 공부법,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다산의 공부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또 하는 것이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순서가 우선 자기공부법이에요. 거기에는 둘로 나눠요. 어떤 식의 학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학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나. 다산의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식교육법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3번째는 뭘까요? 제자들 엄청 많이 길러냈잖아요. 18 학단이라고 할 정도로 18 제자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있지만 그런 당연히 제자 교육법이 들어가죠. 조금씩은 다르겠죠. 기본은 물론 다산이 자기 공부하고 자기의 어떤 학문 하는 자세와 방법에 다 포함도 된다고 하겠지만 또 거기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본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항맥도라고 해서요. 자, 누구부터 경색치용파. 자, 3가지가 뭐였죠? 첫 시간에.
경세치용파, 이용후생파, 실사구신파. 저 경세치용파는 중용학파라고도 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뿌리는 누구예요? 이익, 성우 이익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온갖 이제 뭐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아는 이름도 있고 뭐 하죠? 자, 이 밑에 제일 밑에 있어요. 여기에 정약연, 이수문 이력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그 천주교 외삼촌 누구의 뭐 사당 등등 이렇게 되는 이 양반들이 들어가요. 그 형님하고. 자, 뿌리가 뭡니까 그럼? 이익부터 출발해요. 이걸 알고 계세요. 이따 다시 얘기를 하니까. 자, 이익부터 이익의 사상부터 실학을 받아들이고 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저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유에도 있지만 이거 저기 남양주 갔을 적에 제가 다산 기념관 앞에서 찍은 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것들 두 있죠? 네. 뭐 일표이서도 있고요. 또 기중가동설 우리가 지난주에 또 했었죠? 네, 그 수원할 적에 이런 또 마가의폭이 뭐였습니까? 그 천연두와 홍역을 치료하는 그 책이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다산문이나 또 자천묘지명. 네. 그 묘지병이 조그맣게 묘지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일대기를 나는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죠. 이게 제가 저번에 자료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자 오늘 이따가 보면 슬금슬금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이제 뭐냐면 중용, 강의고 뭐 이런 것들 자 저기 뭐야 주역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단어가. 이건 하는 조선 것들이 하나고. 자 첫째 학문의 태도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따르되 추종하지 않는다. 대단한 건데요. 따르되 추종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뽑은 겁니다. 어떤 이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 무엇에서 그럴까? 주자의 학설과 성우 이익의 학설이 있어요. 자 성우 이익은 아까 뭐였어요? 한참 후에 그 선배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같이 산 사람은 아니지만 실학사상을 이익부터 받아들인 건데 자 이걸 왜 썼을까요 그럼? 이걸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비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뽑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주자학과 이익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 책을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동네 통고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위에다 쓴 게 다산이 막 메모한 거예요. 나중에 메모하는 습관에서도 또 나와요. 온갖 것에 책에다 메모해요. 그건 이제 뒤에 또 어떤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 이 내용 자체가 성우 이익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이 잘못됐다. 이 양반은 주장할 때는 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나름대로 할 때는 또 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주자 거에서는 주자의 학설에도 잘못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자 학설에 대해서 그릇된 의미를 고칠 생각은 사람들은 안 하고 그대로 고집을 한다. 그러니까 경정인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을 따로 모아서 책을 엮기도 어렵다 하면서 나는 논어에 대한 세상의 여러 해석과 주석을 모아서 잘된 것만 가려가지고 내가 뭐를 주석 모음집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자학설과 성우 이익의 학설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율곡의 사상이 있죠. 율곡의 이기설과 저 기발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크게 성학에서는 뭐라고 뭐가 있다 그랬죠? 이와 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가 있고 기가 있고 자 기 쪽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운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고 이는 본질 본체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 쪽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건데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책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중용강의보라고 나와요.
성에 대해서 70조목의 문제를 내요. 이 양반 정조임금이 꽤 문제 내고 문답하고 이거 좋아했는데 70개의 문제를 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썼냐. 태계 이론에 입각해서 태계 이론이 좋다라고 써요. 근데 여기 와서 네. 이 양반 특출나게 율곡의 기발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야 이거 명쾌하고 확실하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셔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것이 네, 중명 강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 그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전에 자 여기까지 갑시다. 아까 밥하는 노인에게 제가 드렸죠. 제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나만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펴볼까요? 요즘 자 큰 목소리로 우리 선생님 읽어주실까? 예. 밥하는 노파에서 배웁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집 노파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노파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글 읽는 사람이니 이 뜻을 아시겠지요. 부모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더 애쓰시지요. 그런데 옛 성인이 가르침을 펼칠 때에 아버지를 중히 높이고 어머니는 가벼이 낮췄습니다. 또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상복을 입을 때도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 등급 낮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혈통으로 집안을 이루게 하고 어머니 집안은 도외시했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옛 책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처음 태어나게 해주신 분으로 여긴다오. 어머니의 은혜도 깊기는 하지만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것이 하늘의 으뜸이므로 그 근본의 은혜가 더 큰 탓일 것이요. 내가 대답하자 노파가 대꾸했습니다. 나리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풀과 나무에 견주어 보면 아버지는 씨앗이고 어머니는 흙입니다. 씨앗이 흙에 떨어지는 것은 그 배품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흙이 자양분으로 씨앗을 길러내는 은공은 몹시 큽니다. 밤의 씨앗은 밤나무가 되고 벼의 씨앗은 벼가 되지만 그 몸을 온전하게 키우는 것은 모두 흙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무나 풀의 종류는 본래의 씨앗을 따라서 가니 옛 성인이 가르침을 세워 예법을 정한 것은 생각건대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노파의 말을 듣고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리고 크게 깨닫고 노파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밥하는 노파가 세상의 오묘한 진리를 펼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뭐뭐한 거 우리가 있죠. 손주한테도 배운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운다. 이런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다고 외치지 않고 야 당신은 말도 올 수 없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또 이분도 대단해요. 그 당시에 페미니즘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자 이러다 보니까요. 그것을 이제 역으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독선이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게 돼요.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은 좋긴 하지만 너무 독선이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적을 많이 만들죠. 이제 그게 좀 여러 똑똑한 사람들의 단점인데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홍길주라는 사람은 다사는 책을 저술하여 집에 정돈해 둔 뒤에 중국 사람이 지은 책을 보다가 자신의 주장과 같은 것이 나오면 곧장 지은 것을 꺼내어 표시해 두곤 했다. 남이 한 말을 답습하기를 부끄러움이 이와 같았다.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표절을 절대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는데 이 양반한테도 이런 생각이 있었네 하고 메모를 한다든가. 그래서 답습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고 자기 그것이 강했어요. 깨끗함이. 그래가지고 이런 과도한 자기 확신. 또 그래서 홍길주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한 권의 책을 지어 조목조목 따져서 논박하라 했으나 그의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는지라 그만두었다. 뭐 이러면서 다사는 한 번 논쟁을 시작하면 상대가 승복할 때까지 끌고 끝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점만 보다가 그럴 수 있었겠다는 이제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었다라는 교주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슬슬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태도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문 방법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처음에 왜? Y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Y, 왜 이걸 해야만 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How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의 좀 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또 하나씩 할 겁니다. 토론과 강학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문답식 학습법 이런 것들. 세심한 메모와 정밀한 분류를 했다. 네 번째, 베껴쓰기와 카드 작업을 했다. 이거 보면은요 대단해요. 제가 요번에 다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진짜 느끼는 것이 참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이랬었구나라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자, 요 베껴쓰기와 카드 작업은 제가 제일 뒤로 보냅니다. 제자들 교육법에 오늘 다시 나올 거고요. 이걸 하나씩 이제 들어갑니다. 한번 방법이. 자, 그럼 왜라는 걸 어떤 식으로 시작했느냐. 이게 만국내조도라고 해가지고요. 정초가 되면은 대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청나라하고. 청나라에 온갖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청의 황제를 배로 인사하러 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게 만국내조도라는 그림인데, 자, 그만큼 어떤 외교 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청하고. 자, 동문희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청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그런 내용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그 사안들을 모아놓은 문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우리가 당장 필요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가 있었지 하고 찾으려면 어때요? 너무 많으면 분류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정조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필요할 때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도 하셔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정조 사후 20년이 넘어서 사대 고래라는 책을 편집을 해요. 이걸 이렇게 써놓고 제가 책도 없는 게 책에 자료가 없어요. 이 사대교라는 책을 그 이름만 있고 뭔데 왜? 그게 사역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정도 아니고 이스승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발표가 왜? 그때 대외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유배당해가지고 그냥 어떤 하나의 개인이 그걸 다뤄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승 이름으로 냈어요. 이거. 그리고 동문희고라든가 조금 전에 동문희고예요. 아까. 그리고 통문간지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있었던 그런 사안들을 많이 해외의 그런 관계들을 많이들 엮은 건데 이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대로 만든 게 사대고려거든요. 이게 사대고려가 매뉴얼을 작업을 했는데 사례를 18항목으로 나눠놨대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이제 그 국외의 문제를 왜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문제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수선했던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책 자체는 많이 잔뜩 자료는 많은데 산만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정조도 부탁을 했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사대 고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발상은 왜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대 고래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사암선생연구, 사암이 나중에 우리 또 여러 개의 호가 많잖아요. 다산에 뭐 열수도 있고요. 사암선생연구에 이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치?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시승 이름으로 돼 있지만 다산 이름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학자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왜 다음에 뭐였죠? 자, 토론과 강학을 한다고 했어요. 그 이벽하고 토론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이게 정조의 어평이에요. 어평. 정조가 이제 평가하고 평해 놓은 거죠. 시경 800개를 질문을 해요. 이 양반이 하여튼 온갖 것을 이 문답식 토론을 좋아했다 그러고 역시 그 또 어떤 스승이기도 한 거예요. 정조가 다산한테 계속 묻고 공부하게 만들었죠. 토론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시경 800개의 질문을 딱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벽하고 같이 이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뭐 서로 토론해가지고 답을 냈대요. 그래서 이거를 탁 이제 이겁니다 하고 답을 내놨더니 정조가 기뻐하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하면서 내린 어평이에요. 이렇게 독특한 그런 답을 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토론하고 강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정조가 다산한테 내린 약제 봉투지. 약제를 싼 봉투. 이것까지 남아있어요. 그걸 무슨 약인지 그렇게 써놨다고 약제 봉투지까지 모아놓고 그걸 하나도 안 버린 거죠. 자, 거기에다 또 이 정조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뒤풀이 때 그 얘기 나왔어요. 참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가 서로 통한다? 마음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코드가 통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뭐 멘토 멘티도 됐었고 뭐 그러는데 주자소의 벽을 그런 말도 해요. 이 다산이 해죠. 그 정조가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소. 그대를 불러 책을 펴내고 싶소. 주자서의 벽을 새로 발랐소.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야지. 빨리 좀 들어와라. 너 저기 너네 집에 내려가 있는데 이제 와라. 같이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까지도 애정을 베풀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정조도 그랬고 이 다산도 그렇고 함께 토론하고 강학하고 하는 것들을 즐겨 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심한 매듭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규장 전운이라는 건데 규장 전운. 이 위에가 다산이 쓴 메모예요. 온갖 보세요. 이 빨간 색깔 이 메모예요. 그냥 생각나면 메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또 이 다음에 또 볼까요? 이런 거 이거 다 메모예요. 이따가 생각나면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메모하고 또 분류하고 했던 거. 그래서 야 진짜 옛날인데 요즘 막 카드 정리부터요. 그때는 물론 저 컴퓨터 없으니까 다 써서 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도 보면요 공부 잘하는 거죠. 굉장히 이거 필기 잘하고 정리 잘하고 딱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니 뭐니 틀린 것들 가지고 왜 틀렸는지 또 써서 뭐 하라 뭐 우리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공부 잘하는 놈들 보면 이 노트 정리한 것만 봐도 알겠잖아요. 그냥 공부 안 하는 놈은 뭐 공책도 안 갖고 다니고. 근데 보면은 정말로 치밀하게 공부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황상이 그러죠. 거기서 만난 제자가 선생님이 귀양살이 20년에 날마다 먹을 갈고 교실에 쓰는 일로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다. 예전에 양반다리라고 하셨잖아요. 3번이나 구멍 났다는 거 이거 유명해요. 저 추사가 벼루 몇 개를 쓰고 몇 개를 갈아서 없애고 붓을 몇 자루를 없앴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복사뼈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 거기에 이제 상처가 자꾸 덧나고 하면 우리 빵꾸나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달아서 그러니까 다니까. 그래서 참 그러면 그 읽고 쓴 책에 메모를 저런 메모한 게 자기 키 높이가 됐다. 그러면 그 정도로 공부했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두 번 내기도 힘든데 500건 제자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학문의 태도와 학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가족들의 교육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요. 그 과거제도 하고 나면 답안지로 돌려줬대요.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다산 차상 해가지고 또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제도의 폐해를 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산이 계속 그 아들 둘한테도 그러지만 또 제자한테도 요즘 과거제도가 이렇게 적었대요. 뭐 오죽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책에 그 양반이 아들들한테 써준 그 글의 제목이에요. 편지라든가 이런 거에. 여기에서 내가 나중에 빨간색으로 막 표시했는데 그게 딴 데로 들어갔네. 자, 자, 지금 이제 유배 갔으니까 패족이잖아요. 예. 패족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더 노력해라. 무리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집안을 일으키려면 독서뿐이다. 글 공부를 해라. 책을 읽어라. 계속 독서. 책 읽어라. 이제 하시거든요. 제 아들들도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패족 집안이 망해서 오히려 독서하기가 좋을 것이다.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그 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네. 집안이 망해서. 김대중 씨가 감옥에서 책을 많이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다. 감옥 가면 할 일 없으니까 책 많이 읽더라고요. 그게 내게 소화가 되느냐 안 되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후이지까지도. 야, 그래서 온갖 거 보면은 책 제목들이 뽑아놓은 거에 보면 그 양반은 제목을 안 썼겠지만, 보면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족으로 글까지 못한다면 어찌게 되겠냐 이제 야당하면서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서 새나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막 하단치는 거, 또 독서하는 거, 이런 독서. 근데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독서는 네? 누구도 하고 하지만 얘네들 못한다고 이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도 맛을 알고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된다. 이러고 맨날 훈계해요. 멀리 계시면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와 뜻을 알아라.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라.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될 부분이죠. 공부할 때. 자, 경물치지. 근데 그 양반의 사상은 또 경물치지예요. 그래서 이게 또 글의 제목들이에요. 경물치지에 관계되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들 있죠. 이거는 현산어부하고는 이제 형님하고 나누는 거에, 현산어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개고기 요리법. 이제 거기서 밥 못 들고 축나니까 개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된다더라. 일러주기도 하고요. 물감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짧으니까 여기다만 이제 넣는 게 한쳐 온갖 게. 자, 가을과 채소를 재배해라. 이거 자식들한테 한 거예요. 뽕나무 얘기 많이 해요. 뽕나무 면화? 목화도 심어라. 뽕나무를 심어라. 뽕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작년에 그 뽕나무였나요? 그 양반. 아무개. 우리 아담 스미스보다와 같은 해에 이런 생각을 했네 하고 우리가 버드나무구나. 그쵸? 작년에 버드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 얘기를 홍아무개였는데, 그죠?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쪽에서 근무하는, 지금 말로 한다면 근무하는 동안에 버드나무를 심게 해요. 5가지의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딴 데서 침범해서 들어올 적에 막을 수도 있고 또 제방 효과도 있고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한 사람의 명문장들을 50분 거의 가까이를 봤잖아요. 그랬을 때 한 분 남자 선생님이 이거 연도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아담 스미스가 북부론을 낼 때인데, 와,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구나. 그 양반만 막 위대해 보이고 부러웠는데 그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버드나무였는데 거기서는 이 양반은 뽕나무 얘기를 많이 해요. 뽕나무를 심어라. 아마 우리 보면 요즘 뭐 온갖 거 다 먹죠. 뽕나무 버릴 게 없이 누에도 누에를 키우고 예. 옥상을 그러다 보니까 예. 또 선비의 올바른 양계법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야 둘째인가 첫째인가 야 너 다 키운다면서 잘했다. 그거 어떻게 키워라 하면서 또 책 보라는 얘기 또 해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하면서 다 키우는 거. 또 국법에 국방에 관한 책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니네들이 이거 좀 해라 준비해라 막 이런다든가. 그래서 자 그런 모든 것들이 경물 취지에 들어가 있죠. 실학적인 사고. 자 주역사전 그리고 이제 이 양반 하네. 그 다산이 주역사전하고 삼례사전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산의 저술에 보니까 주역 몇 마리 나왔잖아요. 이렇게 너네들이 내 책 다 없애버리고 버려도 괜찮다. 요거 주역사전하고 혹은 주역인데 상례사전하고 이거는 후세에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역 공부를 하고 다시 해석하고 했었다. 그래서 다시 책을 내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천자문이에요. 일반 하늘천가지 거무련 누르왕 지분 집주 이렇게 나가죠. 자, 이거를 문제 있다고 완전히 신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거 아까 조금 아까는 그것도 재밌다. 의원 행세를 그만둬라. 경물 취지에서 제가 뽑은 건데 그 아들이 의원 행세를 그러니까 의원 행세를 좀 했나 봐요. 의술을 핑계 삼아서 버스라치들 사귀면서 이 아비의 석방을 깨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는 겉으로만 인정을 베푸는 척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단해요. 저쪽을 쭉 해놓고서는 너는 당장 의원 노릇 그만두고 만약 그리하면 살아서는 연락도 안 될 것이고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테니 내 맘대로 하거라. 더는 말하기 싫다. 이러면서 물론 몇 차례 간곡한 부탁을 받거나 위급하다고 할 때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의원 행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까지. 그것도 어떤 한 파트에 있어요. 뽕나무 심어라 등등등. 올바른 양계법 좀 볼까요? 내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 것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 탁한 것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사에 관한 책, 농서를 자세히 읽어서 좋은 방법을 골라서 시험해 보도록 해라. 빛깔에 따라서 구분해 보기도 하고 횟대를 달리해 보기도 하고 닭이 살찌고 번들어하며 다른 집보다 번식도 더 낫게 해야 될 거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렇게 양계법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천자문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주흥사라는 그 이제 중국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천자문에 대해서 천자문은 한때 장난으로 지은 거다. 주흥사가. 글자의 갈래에 따라 분류해서 모은 것이 아니어서 어린이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해요. 이 양반. 다 그렇게 이제. 이게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계통별로도 정리도 안 되고 뒤죽박죽. 왜? 뭐 하늘 천 했다가 그 다음에 거물형과 노루왕이 나오냐. 이건 중국식 사고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 요즘 하더라고요. 중국이 뭐 항사며 뭐면 이거 황화국 이렇잖아요. 유럽물. 걔네들의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안 맞는다. 이거 갑자기 뚝뚝뚝뚝 이게 뭐냐? 하면서 책을 만들어요. 뭐 하면 책이에요? 과학표. 어린이를 위한 글을 만드는데 자 하늘천 따지 부모 예? 천지 부모 군신 부부 형제 뭐 남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요즘 저 다산의 천자문 해가지고도 어린이들 제가 가서 봤었어요.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우주와 자연, 사람과 삶에 대한 거예요. 책이 한 권. 그거는 물론 이 양반이 3권으로 나누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좀 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분류를. 그래서 첫 번째 권에서는 우주와 자연, 사람과 삶에 대한 거라서 천지 부모, 뭐 군신 부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1월 성신, 산천 뭐 해육, 또 논밭에 대한 경계에서 전원 경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요. 사람과 화초에 대한 거, 뭐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거, 옷과 음식에 대한 거. 그래서 옷과 음식 같은 집에 대한 거는 궁궐전실, 지필무견, 면포금수. 그래서 면과 무면과 비단 이런 식으로 서로 대꾸하게 만들어요. 내용끼리.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보면 또 사람의 도리와 사회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예절과 뭐 슬기부터 이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이냐. 물론 인의 예지부터 나오죠. 인의 여지, 시비선악, 뭐 추나 추동, 또 주야 조석 이런 식이죠. 흑백 현소는 흑과 배, 또 뭐 검은색과 흰색, 또 검은 것과 흰색을 흰 것을 또 나눠놔요. 그래서 흑은 사실 흑백했죠. 그리고 현소도 사실은 흰 거 검은 거거든요. 근데 현은 조금 소박하다는 뜻. 우리가 소복 같은 거를 흰복이라고 하고 백복이라고 안 하잖아요. 소복으로. 근데 오히려 이제 흑과 현을 봤을 적에는 흑은 조금 나쁜 의미를 쓸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누구들 막 흑사단이라거나 등등등 좀 흑에 오히려 현은 조금 더 심오하다는 뜻으로 이제 간다든가 이렇게 나눠놓는데, 뭐 안진과 선, 감정에 대해서는 희노애락, 근면정수 그런 식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물의 이치와 변화와 기준을 가지고 사물의 성질이 대소장단 이런 식, 유무허실. 이게 저도 이거 가지고 공부했으면 더 잘 배워졌을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도무지 한자는 서예를 몇 번을 보내고 뭘 보내도 한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엄마 해도 중국어를 해도 그러고 하여튼 이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한자는 나는 뭐 그림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외우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그 애가 배웠을 때 어떤 식이었냐면 학원에 갔을 때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았대요. 그러면은 자기는 단어로 외우는 영어가 그렇게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통째로 문장을 외워서 얘가 사고가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도무지 못 외워지는 애야.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학도 가고 그러는 아이인데 얘도 이런 식으로 배웠으면 한자 공부가 잘 외워지지 않았을까. 예, 어떤 논리와 이런 게 대꾸가 되니까요. 무작정 이렇게 외워서 안 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했었어요. 요즘 그리고 영어 배울 때들도 보면 이렇게 통째로 단어 외우기 해가지고 애들도 그죠? ABCD부터 하지 않고 단어 막 붙여놓고 하면서 단어로 통째로 외우기 하잖아요. 이 양반이 예전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교육 방법을 생각하셨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발견했는데 1905년 지석영이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정약용을 쓰고 뭐 지석영이 서문을 썼다. 지석영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종두법을 뭐 개발했다는 종두법에 또 종두법 하면 지석영이잖아요. 거기다 한글학자까지도 돼요. 내가 이 양반이 종두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왜 나학편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요. 책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서문에서 쭉 이 책은 정약용 선생이 지은 책이다 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학편 해놓고
천지 부모 이렇게 쭉 군신부로 원래 건으로 돼 있죠. 여기에 영어, 일어 이게 그래서 아까 영어 교재라고 한 거예요. 조선시대 영어 교재. 영어, 일어, 차일드 뭐 뭐야, 런. 근데 의외로 발음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런, 런 이렇게 쓰자고, 런 이렇게 써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나온 책이에요. 1905년에. 예, 이 책이. 그래가지고 이 정말로 다산이 너무나 잘 이런 책 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쓴 거예요. 여기에 일본어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런인데 런 한다든가 뭐 차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도 봤었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또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 학교를 가지고. 참 대단하지. 자, 다산에 요건 좀 잘 안 보이네. 한맥인데 다산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쭉 있어요. 많아요. 다산 초당의 제자들이 있고 또 강직 읍내에서 하면 딱 항상부터 시작이죠. 뭐 또 각은 자기 아들들도 들어가요. 집안의 제자들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렇게 또 뭐예요? 여기는 회장, 초이 이런 사람 누구예요? 불교의 스님들이죠. 거기까지 제자. 그 학맥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것들을 이제 뭐 기타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들 이제 뒤에까지 나와요. 6개로 다시 볼게요. 그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이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정형외과의 공부법을 가지고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집중을 하는 거다. 또 기초부터 순서대로 해라. 종류별로 정리해라.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학문의 태도나 학문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어린애들을 위해서 다산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 너네들도 이렇게 공부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소설처럼, 동화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독창적으로 뒤집어봐라. 관찰하고 기록하고 요점을 잘 찾아봐라. 묻고 따지고 주장하라. 이게 강학 토론이잖아요. 그리고 메모하는 거라. 이게 어려운 우리말로 했던 거였지 사실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 다산의 공부법 아니야. 그 제자한테 이제 쓰고 계셔서 제가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 물을 제가 한잔 마시고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산이 제자들한테 편지예요. 글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또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시는 얘기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인이 말하기를 해서 시작이 막 그러죠. 고인 유언 막 이래요. 고인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사회제 하면은 생각을 물론 유배 같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누굴 만나요? 주모부터 만나요. 밥하는 아까 노인인데 있었고 했는데 자, 주모도 주모지만 원래 진짜 제자. 정말 평생의 제자. 황상을 만났죠. 예. 이 공놀이하고 막 이런 애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황상을 만나는 거. 황상한테 참 재밌는 그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얘가 떠벅머리로 뭐 해가지고 저 같은 애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요. 질문. 네가 어떤 애인데? 자, 저는 너무 둔합니다. 저는 너무 앞뒤가 꼭 막혔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이래요. 근데 이런
이런데 내가 이런데 이래도 공부할 수 있어요?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말고. 공부는 너 같은 애가 하는 거다. 지금 정답 나와요. 야, 너 같은 애. 공부는 너 같은 애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3근계. 부지런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해요. 얘가 또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뭐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꼼꼼히 얘기해줘요. 야,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첫째,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거. 이거 이런 사람들 문제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가르치면 한 번만 읽고 바로 외우지 정작 문제는 제 머리를 믿고 대충 소홀히 하는데 그래서 제 걸로 못 만든다. 두 번째, 또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은 질문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금세 파악해낸다. 바로 알아듣고 글을 빨리 짓는 것은 좋은데 다만 재주를 못 이겨서 들떠 날리는 게 문제다. 자꾸 튀려고 하고 진중하고 듬직한 맛이 없다. 세 번째, 깨달음이 재빠른 것도 문제다. 대번에 깨닫지만 투철하지 못하고 대충 하고 마니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송곳은 뚫어지지 않지만 열심히 자꾸 하다 보면 뚫어지고 막 이제 온갖 또 예를 들어줘요. 너 구멍이 한 번에 뻥 뚫느냐? 막 이래가면서 또 통성이 없다고 했지? 그 여름 장마철에 뭐 봄물 보려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혔는데도 뭐 이렇다 어쩌고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줘요. 또 뭐 어금어금 뭐 답답하다고 했는데 응? 그럴수록 연마하면은 나중에는 뛰어나게 울퉁불퉁하는 게 바질바질해진다. 이러면서 부지런하면 된다. 부지런하면 3근 세 가지의 근 얘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황상현이 집안에서 다시 써가지고 3근계를 다시 써서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만나게 돼요. 항상. 근데 혼나요. 이 황상이 결혼하더니만 이거 마누라가 엎어져가지고 이놈이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뭐하니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 어린이용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서 쉬운 걸로 뺐어요. 그냥 이 장가 가더니 이놈이 꼼짝도 안 하고 말이야 어찌 너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당장 아내하고 떨어져서 지내라. 너 지금까지 해놓은 거 아깝지도 않느냐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그 다산역 황상 서간첩이라는 데 나와요. 그게 한문으로죠. 내 말씨와 외모와 하늘꼴을 보니 점점 태만해지는구나. 규방 안에서 멋대로 노는 데 빠져서 문학 공부는 어느새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마침내 하우의 인간이 된 뒤에야 그치게 될 것이다. 들뜨고 텅 비어 실지가 없으니 소견이 참으로 염려스럽다. 내가 너를 몹시도 아꼈기에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탄식한 것이 오래다. 진실로 능히 마음을 세우고 뜻을 고쳐서 내외가 따로 거처하여 마음을 쏟아 글 공부에 힘쓸 수 없다면 글이 안 될 뿐 아니라 병약해져서 오래 살 수도 없다. 여기는 그 말도 안 없지. 애들 거라. 내외도 당장 잠자리 그만두고 먹하라고. 진짜 놀래가지고 그 편지 봤더니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산으로 싸들고 가요. 이 마누라가 얼마나 화나고 미웠겠어요. 그래 그런 일까지도 있어서 아주 막 네발네발 할 때 보면 세계 해서 일찍 병들어 죽는데 이제 그렇지까지도 하고요. 또 이거는 다산이 수령이라는 제자를 나무라 가지고 막 쓴 글이에요. 이놈 내 이놈 하면서 자 이런 거 보면요. 또 여기는 이제 윤회관이라는 또 그 제자한테는 원포 경영의 구체적인 방법, 혜택 뭐 이런 걸 줘요. 그래서 가난한 선비가 알아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물 취지의 그 사고에서 나온 거죠. 원포는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해라.
돼지의 즐거움을 막 얘기하면서 너 짐승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뭐. 네? 그러면서 이런 거 다 허망하다. 맛있는 거 좋은 거 공부해야 된다. 독서해야 된다. 책 읽어라. 이런 거. 아, 또 이거 뭐 초이한테 예. 학문의 3가지 요점은 뭐다라는 걸 또 써서 하여튼 글 쓰고 편지 쓰고 책 만들고 예. 그래서 초이가 또 초이를 달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딴 스님들이 야 너 거기 가가지고 유학자 됐네 뭐 됐네 뭐 이렇게 따라다니네 막 이래가지고 뭐 비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달래는 글까지 다산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초이가 그런 이 다산이 말한 거를 이렇게 초이가 다 써서 있는 게 여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온갖 그 제자들한테 과거 공부의 폐해에 대해서 과거 공부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여기 쭉 제가 막 보여드렸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산이 제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네, 이게 다 다산의 그 제자 교육법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지만 자 이런 거 제자한테 편지 쓰고 뭐 하고 자 그 사람에 맞게 근기에 맞게 야단 칠 때는 야단 치고 나무라고 호통 치고 삐지고 예. 또 조금만 잘하면 막 잘하고 그리고 뭐 달래기도 하잖아요. 추위를. 자 그런 어떤 스승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앞에는 아까 4번에 있었어요. 제가 제일 뒤로 뺐어요. 항상 제가 글 쓸 때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초석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저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설 공부를 하고 했을 적에 저는 정외과 출신이잖아요. 국문과가 아니고 저 혼자 하는 공부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글, 어떤 상 받은 글에서 베껴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정희 씨의 글 같은 거 많이 베끼게 했었거든요. 뭐 누구의 글이 좋으면 저거 메밀꽃 필무렵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게 좋아서 베끼고 그냥 좋아서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부법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소설 쓰겠다, 뭐 글 쓰겠다 하는 분들, 회원들한테 강조했던 게 책을 읽혔어요. 처음에 언어 책. 그리고 그 파트에서 베껴쓰기를 해라. 내가 이 부분 처음에는 짧은 글부터 베끼는 것부터 좋겠죠. 그리고 내가 뭐 수필을 쓰겠다 하면 수필에서 좋은 거. 그리고 잘 베껴야 돼요. 좋은 거에서. 물론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올해에서 말하면 명곡처럼 예, 또 다들 좋다고 하는 상을 받았고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좋겠죠. 소설을 하고자 하면 단편 소설부터 장편은 좀 그때야 그렇게 해서 베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엄청 베껴쓰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베껴쓰다라는 걸 초서 이것도 저 단어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없더라고요. 베껴쓰기라는 거예요. 초서를 베껴쓰기. 그래서 뭐가 있나? 치원 총서 필사기도 있고요. 이게 베껴쓴 것들이거든요. 책을. 자, 여기 뒤에 다시 보면 또 나와요. 치원 총서와 양포 총서가 있는데 이거는 황상하고 환경의 이름이 나서 내가 이거 황상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보니까 황상하고 환경이 형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했고, 네. 한 사람은 요거를 다산의 책을 쫙 베껴가지고 총서를 만든 거고, 또 황상이 만들고 환경이 만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시켰어요. 너 어떻게 하라는 그 매뉴얼도 주고 다 줬죠? 그래가지고는 베껴쓰기를 하겠고 하였고, 또 저번에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정조가 뭘, 저, 다산한테 시켜요. 베껴쓰기 시키잖아요.
책 주면서 10권 주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나를 외로웠고 내가 할 일 없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 정조조차도 베껴쓰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 뭐 규장각이니 뭐니 학자 많은데 괜히 주면서까지 이제 그때는 그 마음까지도 물론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들어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때부터도 베껴쓰기를 시켰구나. 이 꽤 역사적으로 오래된 방법이구나라는 걸 제가 또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만들어가지고 온갖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몇 개만 이것만 해놨는데 제자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무슨 총서 엄청 많아요. 그게 다 베껴쓰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강이라는 아까 이름 살짝 나왔었어요. 제자의 웅곡선설인데 해양의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한 자기 책이에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자기 책을 낼 거 아니에요. 또 이거는 수학 학습설의 환경 황상의 동상. 황상의 같은 형제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추사 글씨예요. 추사가 편집도 보내고 또 교육을 했었잖아요. 따르고 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아까 보면은 이거 다양한 분야의 책을 베끼고 옮겨서 놓은 그 제자들의 기록인데 자 뭐예요? 이걸 보면 본인의 근기에 맞게끔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온갖 곳에서 나는 해양 쪽, 나는 인문학, 나는 지리학 해가지고 그쪽들의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런 책도 나오는 거죠. 해양에. 그래서 그 다양하게 그런 쪽을 접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꽂히면 그쪽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하나의 대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초이라든가 유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걸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밥하는 노파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말도 옳소. 참 내가 많이 배웠어.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스님들도 갔다. 그래가지고 그 선문답이며 문답하는 그것도 또 있거든요. 파트가 굉장히 불교에도 해박해가지고 밤새껏 서로 토론하는 거야. 여기면 괜찮은데 이건 이렇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토론 반박하는 거. 자 그래서 진짜 끝입니다. 다신계절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1818년에 유배돼가지고 유배가 이제 해배가 결정돼서 이제 올라오게 됐죠. 다산이 이랬을 적에 18제자 플러스 이제 6사람이 있어요. 뒤에 보면 쭉 길어요. 쭉 개를 만들어 우위를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 다산 선생님 중심으로 예전에 개 많이 했죠. 2차례 한 번씩 모임도 갖고 우리 돈독하게 우위를 갖자 그래가지고 다시 계절목이라는 이걸 해가지고 여기 쫙 해서 사람 이름까지 막 다 있는데 18명 플러스 은혜를 받은 6명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정황개첩이라는 책은 아들이 누구하고 또 더욱 돈독했을까요? 요거의 내용이 이거예요. 정약연 이름 나오죠? 정약연과 저 형제들 다산의 아들 여기 누구 이름 나와요? 여기 보면 황상 나오죠? 황상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이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건데 우리 계속 잘 지내자. 이게 바로 정황개첩의 그 내용이에요. 평생 잘 지내네요. 언제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그게 대대순선 200년을 흐르면서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짐하면서 개도 만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까지만 해도 정말로 잘 그걸 느꼈던 거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다산이 죽고 10년째 되는 날
황상이 제사를 지낸다 할까? 10년째 그 지내로 1845년 3월이에요. 그 스승의 기일에 맞춰서 천리길을 걸어서 황상이 와요. 그러는 게 있고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정말 뵙고 싶어가지고 이 스승님을 와요. 정말 옛날에는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오래. 그래서 다 길도 지금처럼 막 쫙쫙 됐어요. 막 산길 넘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 무슨 신 다 걸면 망탱이 뭐 해가지고 뭐 그래서 갈아 신어가면서 왔어요. 와서 아이고 하고 이제 막 뵀어요. 돌아갔어요. 이제 인사드리고 어디 반쯤 가는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다시 깎으러 와. 그래서 상을 치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 평생 아니 너 이놈아 너 그러려고 그러냐 당장 마누라고 뭐 해가지고 산에 가서 공부해라 하고 야단 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지고 자 그 야단 쳤다고 에이 화가 나서 가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테고 네 그걸 또 스승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또 이렇게 돼. 그래서 뭐예요? 야단하고 훈계하고 뭐 할 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민이라는 그 한양대 교수님은 아주 요즘 그 양반은요 다산에 자료가 있다고 막 눈 희둥그레져가지고 달려가서 굉장히 새로운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최근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 올리고 어떤 거는요 4만 얼마나씩은 못 샀어요. 막 그냥 자료만 이만큼이에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양반은 표현하고 있느냐.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깊은 애정을 담아 건넨 글들 다사는 수틀리면 불벼락을 내리고 때로는 삐치기도 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불효령을 내리다가도 조금 자라면 속없이 무너졌다. 저마다 개성과 노인 환경에 따라 꼭 맞게 처방한 훈계는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스며서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으로 각인되어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부법도 있고 정말로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또 있지 뭐 누가 도와줬네 어쩌냐면 뭐 할들은 많잖아요. 물론 독선적인 뭐 기질도 있었다 그랬죠. 아까 보면은 내 주장이 강하고 절대 안 지려고 그러거든요. 내 학문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참 생각할 것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다산 공부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